마음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멘탈을 바꾸어 드립니다. 제목: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저자 박세니, 출판 마인드셋, 기획 리딩 송진호. 파트 2. 원하는 것에 확실히 집중하는 방법. 1.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원치 않는 모습은 떠나보내라. 수강생들이 종종 나에게 여러가지 증상을 최면요법으로 없애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대부분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가령 불면증이 있다면 불면증이 없어졌으면 하고, 가위 눌림에 자주 당하면 오늘은 가위 눌림이 없어져야 하는데 하고, 두통이 있으면 일할 때는 머리가 안 아파야 하는데 하며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놓고 말로는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것을 떠올린다. 담배를 꼭 끊고 말 테야 라고 하는 사람치고 담배 끊는 사람 잘 못 봤다. 원치 않는 담배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피우는 모습을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을 떠올림으로써 논리적으로 담배를 끊기가 힘들어진 탓이다. 긍정의 상황에 집중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면증이 없어지는 것인가? 두통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무의식에 새겨야 한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이 아니라 매출이 오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다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는다. 꾸준하게 되뇌고 실천하고 과거 습관이 나오면 반성하고 다시 원하는 모습에 몰입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한다. 인간은 눈 감기 전과 후가 다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눈 감고 결심하면 눈 떴을 때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눈 감고 뜨는 사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항상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 안 된다는 생각은 잊을 것이다. 2. 중얼거림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 긍정적 자기암시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 말하거나 중얼거린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런 중얼거림을 자기암시라고 한다면 이 행위를 의미 있는 것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거나 자기 파괴적으로 자해하는 사람도 있다. 대개 성공한 사람은 전자에 해당하고 실패한 사람은 후자에 해당한다.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잣말, 다른 말로 자기암시를 하는지 점검해보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워, 짜증나, 미치겠네 등을 내뱉으며 자기 멘탈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는가. 비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누구나 의미 있고 삶에 도움되는 긍정적 자기암시가 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상황과 마주했을 때 부정적 자기암시로 채우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야.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돼처럼 부정적 언어를 남발한다. 이는 무의식 속에도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에밀 쿠에의 자기암시. 1857년 프랑스의 토로와에서 태어난 에밀 쿠에는 약사였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살피던 중 위약 효과라고 불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기암시라는 자기만의 암시요법을 창안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명언으로 더욱 유명한 에밀 쿠에의 자기암시요법은 인간의 자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자아를 조절하고 유도하는 요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
정확히 심리학의 창시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동시대 인물인 동시에 길지 않은 심리학 역사를 비춰봤을 때 그의 사상과 치료요법은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유인즉 에밀 쿠에는 학자이기보다 일평생 자신의 진료소 학자를 돌본 치료사였고 자신의 간략하지만 강력한 요법의 원칙을 설파하고자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생 마지막까지 강연장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존 당시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치료 사례를 낳으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그의 사상과 요법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일부 학계와 종교에서는 질타를 받았다. 에밀 쿠에의 가장 특이한 점은 모든 시술의 시작과 끝에 자기 암시 요법의 절대 원칙을 환자에게 각인시켰다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승리한다. 2.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있다. 3. 날마다 자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소리내어 되뇌어라. 위 에밀 쿠에가 강조한 절대 원칙을 적극 활용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가 생전에 한 이야기에 더해 마지막에는 나의 견해를 곁들여 그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자기 암시라는 도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환상적이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둘째, 자기 암시의 힘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자기 암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좋지 않은 상황을 긍정의 기운으로 대체하여 육체는 물론 부정적인 자기 암시에 자기도 모르게 희생되고 있는 신경질적이고 병약한 정신에 건강을 불러오기도 한다. 셋째, 무의식은 우리 몸 각 부분의 기능을 지배함은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을 상상이라고 부른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상상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를 늘 움직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상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꼭두각시 노름을 멈출 수 있다. 넷째, 지금까지 자기 암시는 최면술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나는 인간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력의 영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영향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 다섯째, 언제는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항상 상상이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는 일이건 상관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눈은 점점 초롱초롱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더 모호해지고 웃음은 더욱 터져나오고 장애물은 점점 더 다가온다. 우리가 움직이는 데의 의지보다 상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의지를 더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여섯째, 성과학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단단해지고 물질화되고 결국 현실이 된다. 일곱째, 해야 할 일을 늘 쉽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필요한 이상의 힘을 쏟지 마라. 어렵다고 생각하면 피할 것의 10배, 20배의 힘이 들어간다. 이것은 낭비다. 여덟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를 하루에 20번씩 되풀이하라. 이왕 자기 암시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검증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언급한 에밀 쿠에의 대표 문구는 이미 나은 사람이 효력을 검증한 문장이니 믿고 시작해도 좋다. 자기 암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다. 진리는 깨달으면 곧장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 나의 수업을 들은 모든 수강생에게 언제나 자기 암시를 실천시켜왔다. 이 자기 암시를 확실하고 꾸준하게 한 수강생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소했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 암시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힘을 평생 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확실한 진리를 알려줘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찾아보지 못하면서 불평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 자기 암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진실되고 올바른 자기 암시. 당신과 주변들의 행복을 올려주는 나만의 성공 스킬입니다. 끝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